여러분은 남성들만을 위한 독특한 전통 사우나가 있는 나라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남부 지역의 결혼 의식에서 낙타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민트차 한 잔이 평생의 우정을 맺어주는 곳이죠. 알제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에서는 고대 부족들이 신랑에게 수수께끼로 시험을 내고 신부는 하루에 7벌의 웨딩드레스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나라는 어디일까요? 오늘 자료에서 알제리에 관한 20가지 기묘하고 믿기 힘든 사실들을 함께 탐험해 봅시다. 20번.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나라. 지중해와 사하라 사막이 만나는 교차점에 위치한 알제리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나라입니다. 그 면적은 텍사스 주의 3배에 달하며 알래스카보다도 큽니다. 이는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미처 깨닫지 못한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전략적 위치 덕분에 알제리는 132년 동안 프랑스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한복판에서 프랑스 스타일의 건물들 앞에 서서 모스크에서 울려 퍼지는 기도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겁니다. 238만 제곱킬로미터가 넘는 면적을 가진 알제리는 눈 덮인 산맥, 올리브 언덕, 깊은 푸른 바다, 그리고 나라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사하라 사막의 거대한 모래 언덕까지 모든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곳의 기후는 매우 다양합니다. 겨울에는 아틀라스 산맥에서 스키를 탈 수 있고 여름에는 보르보르 지역의 섭씨 50도에 달하는 더위에 녹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알제리에는 4,740만 명 이상의 인구가 있으며 주로 아랍 베르베르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아랍어, 타마지트어, 그리고 제2위 언어로 프랑스어를 사용합니다. 놀랍게도 알제리는 라틴 문자보다 더 많은 고유의 고대 문자 체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여전히 휴대폰 신호가 닿지 않는 곳들이 있어 이 나라는 살아있는 타임머신과도 같습니다. 19번. 남성만을 위한 독특한 전통 사우나 문화. 알제리에서 한 남자가 진짜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고 싶다면 그를 카페로 초대하지 마세요. 대신 해맘, 하맘, 즉 북아프리카 전통 사우나로 함께 가세요. 알제리 남성들에게 해맘은 단순히 때를 벗기는 장소가 아닙니다. 이는 중요한 협상, 청혼, 심지어 대규모 거래가 흐릿한 증기 속에서 이루어지는 신성한 공간입니다. 남성들은 보통 이른 아침이나 늦은 오후에 해맘을 찾습니다. 그들은 전통 수건을 두르고 약 섭씨 43도, 화씨 110도, 위 뜨거운 증기로 가득한 방에서 물 흐르는 소리와 유칼립투스 향기 속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곳에서 오가는 말들은 마치 증기 속으로 녹아드는 듯합니다. 그래서 해맘이 생사를 건 대화의 완벽한 배경이 되는 거죠. 놀랍게도 알제리에서는 많은 토지 계약이 중개인 없이 해맘 안에서 체결됩니다. 만약 한 남자가 당신을 해맘에 초대한다면 이는 큰 신뢰의 표시입니다. 거의 가족처럼 여긴다는 뜻이죠. 이 전통은 알제뿐 아니라 북아프리카 전역에서 수백 년간 이어져 왔습니다. 여성도 해맘에 갈 수 있나요? 네. 하지만 여성 전용 시간대나 여성 전용 해맘에서입니다. 심지어 신부가 결혼 전에 참여하는 특별한 해맘 의식도 있습니다. 궁금하다면 댓글에 숫자 3을 남겨주세요. 18번. 알제리 여성 사막의 장미. 알제리 여성은 사막의 장미로 알려져 있습니다. 강인하고 매혹적이며 당당한 기질을 지녔죠. 이슬람 여성에 대한 전형적인 이미지와 달리 알제리 여성들은 히잡을 자부심과 독립적인 태도로 착용합니다. 때로는 하얀 전통 의상인 하이크, 헤이액을 입고 한쪽 눈만 드러내는데 그 눈빛은 어떤 화장품보다도 매력적입니다. 흥미롭게도 알제리 여성은 북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은 비율인 60% 이상의 대학생을 차지합니다. 강의실, 법정, 병원, 기술회사 등 어디서나 그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통과 문화적 자부심을 굳건히 지킵니다. 그들에게 학업과 경력은 개인적 성취뿐 아니라 사회에 기여하고 자신을 고양시키는 방법입니다. 사랑에 있어 알제리 여성은 신중하고 깊이 있습니다. 쉽게 마음을 열지 않지만 일단 신뢰하면 강렬한 충성심과 자존심으로 사랑합니다. 일부 미국인들은 알제리 여성들이 자신을 도전하게 만들고 호기심을 자극하며 존중받는 느낌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손으로 짠 정교한 옷을 입고 채소를 고르는 그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바에서 시끄럽게 굴지 않지만 거리를 걸을 때면 모든 것이 멈춘 듯합니다. 이것이 그들이 지닌 조용한 힘이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하라의 장미가 당신을 설레게 했다면 댓글에 숫자 8을 남겨주세요. 17번. 북아프리카에서 가장 오래된 원주민, 알제리의 베르베르 민족.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냐고 묻는다면 답은 베르베르 민족입니다. 아마지흐, 어메이지, 즉 자유로운 사람들로 불리는 북아프리카에서 가장 오래된 원주민입니다. 그들은 로마, 아랍, 프랑스 제국이 오기 훨씬 전부터 이 땅에 살았습니다. 오늘날 베르베르인은 알제리 인구의 약 30%를 차지하며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이곳 문화의 영혼입니다. 베르베르인은 타마지트라는 고유 언어와 독특한 티피나, 문자, 풍부한 구전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직물 예술, 전통 문신, 그리고 1월에 열리는 옛나예르, 예네이어, 축제, 쿠스쿠스 잔치와 달빛 아래 춤으로 유명한 베르베르 설날로 유명합니다. 놀라운 점은 수세기에 걸친 동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베르베르인들이 그들의 정체성을 놀랍도록 잘 보존했다는 것입니다. 카빌리 산지 마을부터 남부 사막 지역까지 화려한 자수 옷을 입고 두꺼운 은 장신구를 착용한 베르베르 여성들이 수학 축제에서 민요를 부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돌이나 흙으로 지은 집에서 살며 결혼부터 농사까지 모든 것을 공동체 토론으로 결정하는 마을 회의를 자주 엽니다. 흥미로운 사실 하나, 베르베르 결혼식에서 신랑은 수수께끼문이라는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답을 틀리면 신부 집에 들어갈 수 없죠. 이는 베르베르인들이 재산보다 지혜를 더 중시하는 독특하고 대담한 문화적 특징입니다. 16번. 세상에서 가장 독특한 흑빛 도시. 사막의 도시가 모래와 폐허뿐이라고 생각한다면 알제리의 티미마운은 당신을 놀라게 할 겁니다. 혹독한 사하라 사막 깊숙이 자리한 티미문은 붉은 도시로 불립니다. 이곳의 모든 건물은 현지 붉은 흙으로 지어져 해질녘의 주황 갈색 빛으로 타오르는 듯 빛납니다. 마치 도시 전체가 불타는 것 같죠. 사하라의 붉은 진흙은 미적 요소뿐 아니라 실용적이기도 합니다. 섭씨 46도에 달하는 무더운 날에는 집을 시원하게 유지하고 밤의 기온이 섭씨 10도 아래로 떨어질 때는 따뜻함을 지켜줍니다. 티미문의 건축은 아랍, 베르베르, 고대 수단 양식이 조화를 이루며 도명 지붕, 작은 창문, 요새처럼 두꺼운 벽으로 아름다움과 내구성을 겸비했습니다. 티미문 주민들은 후한 인심, 전통 음악, 매년 알제리인과 전 세계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민속춤으로 유명합니다. 흥미로운 점 하나, 일부 의식에서 이곳 주민들은 마른 계절의 행운을 빌고 악령을 쫓기 위해 집 앞에 소금과 붉은 모래로 원을 그립니다. 티미문은 또한 수백 년 전 농업을 위해 멀리서 물을 끌어오던 고대 지하 수로 시스템인 포가라스로 유명하며 이 시스템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효율적으로 작동합니다. 티미문은 모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숨겨진 보석일 뿐 아니라 햇빛, 땅, 물을 최적으로 활용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막 도시 중 하나를 만든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삶을 상징합니다. 15번. 대추야자의 왕국. 알제리에서 대추야자는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이는 일상생활에 깊이 뿌리내린 존재입니다. 비스크라의 활기찬 시장부터 티미문의 외딴 오아시스까지 대추야자는 모든 식사와 축제, 심지어 손님을 처음 맞이할 때의 인사에도 등장합니다. 알제리는 세계에서 4번째로 큰 대추야자 수출국입니다. 하지만 진짜 특별함은 놀라운 다양성에 있습니다. 300종 이상의 대추야자 품종이 있는데 대추야자의 여왕으로 불리는 황금빛 땡렌누르, 데글렌너부터 캐러멜처럼 부드럽고 달콤한 검은 대추까지 다양합니다. 알제리 사람들은 아침을 진한 커피와 대추 몇 알로 시작하고 식사를 호두를 채운 대추로 마무리하며 손님을 위해 민트차 옆에 대추 한 접시를 늘 준비해둡니다. 라마단 기간에는 예언자 무함마드의 전통에 따라 이슬람 교도들이 대추 한 알로 금식을 해제합니다.
시골 지역에서는 대추가 결혼 선물, 갓난아기 탄생 축하 선물, 심지어 번영과 선의를 상징하는 생물학적 화폐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대추나무가 오랜 유대가 있는 곳에서만 달콤한 열매를 맺는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가정은 대추야자 정원을 대대로 소중히 여기는 보물로 간주합니다. 14번. 북아프리카에서 가장 오래된 도자기 공예. 카빌리나 음잡 지역의 마을을 거닐다 보면 붉고 검은 기하학적 문양이 자연 흑빛 바탕에 새겨진 수제 항아리, 접시, 찻주전자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알제리 도자기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모든 작품이 손으로 빚어지고 장작으로 구워진다는 점입니다. 이는 1000년 넘게 이어진 기술입니다. 알제리의 각 도자기 마을은 지문처럼 독특한 문양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여러 세대에 걸쳐 여성 장인들에게 전수됩니다. 이 여성들은 알제리 전통 도자기 예술의 심장과 영혼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흙을 빚는 데 그치지 않고 보호, 행운, 다산을 상징하는 문양을 손으로 그립니다. 이는 로마 제국 이전의 고대 아마지흐, 아마질, 상징에서 영감을 받은 시각적 언어입니다. 오늘날 알제리 도자기는 귀중한 무형문화유산으로 여겨집니다. 지역 시장에서는 물 항아리, 쿠스쿠스 접시, 전통 빵 굽는 오븐 등 일상생활에서 여전히 사용되는 도자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수백 년 전과 똑같이 효율적으로 작동합니다. 13번. 알제 하얀 수도의 삶.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 알지어스는 지중해 연안까지 뻗은 언덕 위를 덮은 하얀 다묘처럼 보입니다. 하얀 도시라는 별칭은 햇빛 아래 흰색으로 칠해진 집들이 바다의 청록색과 반사되며 우아하고 꿈결 같은 풍경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디두슈 무라드, 디두쉐 마우나드, 거리나 벨루이스다드 지역을 걷다 보면 현대적인 삶과 프랑스 식민지 시대의 매력이 어우러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래된 전차가 천천히 달리고 사람들이 인도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커피잔을 젓는 숟가락 소리가 오토바이 소리와 섞이는 카페들이 북적입니다. 해가 지면 알제는 잠들지 않습니다. 음악과 밤문화로 도시가 깨어나고 고전적인 바와 바닷가 레스토랑에서는 신선한 해산물을 굽는 불꽃이 활활 타오릅니다. 흥미롭게도 이곳에서 저녁 식사는 보통 밤 9시, 낮 10시에 시작됩니다. 마치 시간이 천천히 흘러 사람들이 삶을 즐길 수 있게 해주는 듯하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알제의 캐스바를 놓치지 마세요. 오스만 제국 시대에 돌로 된 미로 같은 이곳은 발걸음마다 역사책 한 페이지를 펼치는 듯합니다. 좁은 골목에서 직조 장인, 도공 혹은 미소와 함께 민트차를 권하는 노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12번. 민트차와 미국인 손님. 알제리를 방문하면 가장 먼저 대접받는 것은 뜨거운 민트차 한 잔입니다. 이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환대의 깊은 상징입니다. 알제리 사람들에게 민트차는 음료 이상입니다. 따뜻한 인싸이자 조용한 유대의 표현입니다. 흥미롭게도 미국인들은 종종 귀한 손님으로 대접받습니다. 민트차는 진한 녹차, 신선한 민트잎, 갈색 설탕으로 만들어지며 따뜻하면서도 뒷맛이 시원합니다. 알제리 사람들은 차를 높이 띄워 부으며 거품을 만듭니다. 이는 존중의 표시로 거품이 많을수록 당신을 더 아낀다는 뜻입니다. 알제에서 카빌리 산지까지 미국인 여행자들은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가족처럼 집으로 초대받습니다. 예약도 화려한 준비도 필요 없습니다. 문만 두드리면 미소와 차 한 잔, 때로는 몇 시간의 대화로 환영받습니다. 흥미로운 사실, 알제리 사람들은 최소 3번의 차를 함께 마시지 않으면 진정한 신뢰를 쌓을 수 없다고 믿습니다. 첫 번째는 인사, 두 번째는 이해, 세 번째는 우정입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알제리를 떠나며 두 번째 가족을 얻었다는 게 놀라운 일이 아니죠. 커피가 어디에나 있지만 민트차는 알제리의 국가 음료입니다. 알제리에서 낯선 이가 집으로 초대해 차를 대접한다면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댓글에 숫자 5를 남겨주세요. 11번. 독특한 경이로움의 땅. 알제리는 세계여행 지도에서 숨겨진 보석이지만 이곳을 방문한 이들에게는 거칠고 시대를 초월한 아름다움이 담긴 희귀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북아프리카의 서사시 같은 풍경이죠. 여행자의 첫 번째 목적지 중 하나는 사막 도시 가르다이아, 갈대아입니다. 독특한 건축물 덕분에 전설적인 건축가 르코르비지에 레코뷰지어가 살아있는 걸작이라 불렀습니다. 점토색 집들은 빛과 바람을 최적으로 활용하도록 층층이 지어졌습니다. 북쪽으로 가면 알제는 동양과 서양이 어우러진 매력으로 당신을 맞이합니다. 지중해를 내려다보는 절벽 위에 자리한 노트르담 다프리크, 노터데미디 아프리크 성당은 종교적 상징이자 우리와 이슬람교도를 위해 기도하소서라는 문구가 새겨진 문화적 관용의 등대입니다. 근처에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이슬람 사원인 알제 대성당이 있으며 그 미나렛은 자유의 여신상보다 높습니다. 자연과 고고학을 사랑한다면 동남쪽의 타실리 나지오 국립공원을 방문하세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15,000개 이상의 선사시대 암각화가 바위에 새겨진 인류의 고대 일기장 같은 곳입니다. 베니 하마드, 요새도 놓치지 마세요. 11세기 이슬람 도시의 유적으로 1100m 고도에 자리한 산속에서 천년된 돌들 사이에 서면 역사가 속삭이는 듯합니다. 10번 전통 의상 세계 문화유산 알제리에서 간도우라와 말레이파 같은 의상은 특별한 날에만 입는 옷이 아닙니다. 그 아름다움, 상징성, 역사적 깊이로 인해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간두라는 주로 나이든 남성들이 종교 행사, 축제, 결혼식에서 입는 넉넉한 면 소재의 긴 옷입니다. 알제리의 각 지역은 독특한 디자인, 문양, 색상으로 어디 출신인지 알아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알제리 전통 여성들은 말레이파를 입습니다. 이는 몸을 감싸는 긴 천으로 두건과 조화를 이룹니다. 색상은 에메랄드빛, 초록, 연분홍, 황금빛 등 정교하게 선택되며 목걸이, 귀걸이, 팔찌 등 대담한 금 장신구와 함께 착용됩니다. 각 장신구는 대대로 전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결혼식에서 신부의 위상은 수개월 동안 손으로 수놓고 구슬로 장식한 진정한 예술 작품입니다. 신부는 알제리의 각기 다른 문화를 나타내는 최대 7벌의 드레스를 갈아입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뒤꿈치 없는 단순한 바부쉬, 샌들도 패션의 상징입니다. 상인, 성직자, 신부 모두가 신습니다. 여기서 패션은 단순히 입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전하는 것입니다. 9번 케냐의 소피와 우유 음료 케냐의 마사이, 메이에스에이에이아이 부족에서는 외부인이 절대 잊을 수 없는 독특한 음료가 있습니다. 바로 신선한 소의 피와 우유를 섞은 음료입니다. 이는 야만적인 음식이 아니라 마사이의 역사, 신앙, 생존과 깊이 연결된 전통 의식입니다. 소의 목동맥에서 숙련된 기술로 피를 뽑아내되 동물이 죽지 않도록 하며 이를 따뜻한 신선한 우유와 섞어 부드럽고 묽은 분홍빛 음료를 만듭니다. 이 음료는 크리미하면서도 비릿한 맛이 나지만 생명력을 가득 담고 있습니다. 마사이 사람들은 피가 생명의 기운을, 우유가 하늘과 땅의 순수함을 상징한다고 믿습니다. 이 둘이 합쳐지면 신성한 강장제가 되어 신체를 튼튼하게 하고 정신을 맑게 하며 체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킵니다. 마사이 남성들은 사냥, 전투 또는 성인식 전에 이 음료를 마시며 영혼을 충전합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 같은 특별한 자리에서는 이 음료를 마시는 것이 조상과의 연결과 살아있는 이들에 대한 축복을 의미합니다. 정해진 레시피는 없으며 비율은 경험과 직감으로 결정되어 매 잔마다 독특한 맛을 냅니다. 때로는 약초제를 첨가해 약효를 높이고 비릿한 맛을 줄이며 본능적이면서도 세련된 경험을 선사합니다.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마사이 사람들은 이 의식을 변함없이 지켜냅니다. 그들은 단순히 피와 우유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조상의 자부심과 정체성을 함께 마시는 것입니다. 외부인에게는 문화적 충격일 수 있지만 마사이에게는 생명의 영혼입니다. 8번 흰바 여성의 붉은 흙파르기 나미비아의 메마른 땅, 뜨거운 햇볕과 끊임없는 모래바람이 피부를 마모시키는 곳에서 흰바,
여성들은 대대로 전해지는 비법으로 기묘하고 야생적인 아름다움을 유지합니다. 바로 오치제, 오지즈라는 붉은 흙 혼합물입니다. 그들은 점토를 곱게 갈아 소 기름과 끓인 약초를 섞어 반짝이는 젓갈색 크림을 만들고 이를 온몸과 특히 두꺼운 밧줄처럼 따은 머리에 바릅니다. 이 진흙은 뜨거운 햇볕과 곤충으로부터 보호할 뿐 아니라 성숙함, 덕성, 여성적 매력을 나타내는 두 번째 피부 역할을 합니다. 매일 그들은 불 옆에 둥글게 앉아 머리를 빗고 새 오치제를 바르며 조상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 혼합물은 비가 온 뒤의 흙, 초원, 그리고 몸에서 나는 달콤하면서도 톡 쏘는 향을 풍겨 누구든 만난 이를 잊을 수 없게 합니다. 흰바 사람들에게 이 붉은 색은 생명, 태양, 피, 그리고 어머니 대지의 상징입니다. 단순한 화장품이 아니라 살아있는 문화적 선언입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에서도 흰바 여성들은 이 붉은 흙을 유지하며 이는 결코 씻어낼 수 없는 영혼의 일부입니다. 그들은 물로 목욕하지 않고 대신 향료 연기로 몸을 정화하고 붉은 흙을 새롭게 합니다. 인공 화장품이 넘쳐나는 현대 세계에서 흰바 여성들은 자연과 고대 신념에서 비롯된 원초적 아름다움을 조용히 지켜냅니다. 7번. 루안다의 발효 바나나죽. 루안다의 푸른 언덕에서 바나나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요리의 영혼입니다. 처음 맛보는 이들에게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전통 음식은 우부가리라는 발효 바나나 죽입니다. 이 죽은 당신이 아는 어떤 죽과도 다릅니다. 잘 익은 바나나를 곱게 으깨 며칠 동안 밀폐해 완전히 발효시켜 끈적하고 신맛이 나는 풀처럼 걸쭉한 혼합물을 만듭니다. 루안다 사람들은 이를 작은 공 모양으로 뭉쳐 염소 고기, 양파, 마늘, 생강, 고추로 만든 매콤하고 진한 소스에 찍어 먹습니다. 바나나의 신맛과 고기의 기름진 매운맛이 어우러져 잊을 수 없는 미각 경험을 선사합니다. 야생적이면서도 세련되고 도전적이면서도 중독적입니다. 이 음식은 가족 모임, 축제, 전통 의식에서 자주 등장하며 마을 사람들이 큰 쟁반을 둘러싸고 죽덩어리를 손으로 주고받으며 공동체를 다집니다. 루안다 사람들은 바나나 발효가 소화를 돕고 단지 달콤한 과일에서 신성한 음식으로의 변화를 상징한다고 믿습니다. 그들에게 이 신맛 나는 향은 기억, 시간, 민족적 자부심이 대대로 발효된 향기입니다. 6번. 가나의 웃음의 장례식, 축제. 가나, 특히 가 공동체에서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여정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장례식은 울음보다 웃음이 더 큰 축제로 열립니다. 이들은 이를 웃음의 장례식이라 부르며 밤새 생동감 있는 음악이 울리고 춤꾼들이 관 주위에서 열정적으로 춤추며 마을 전체가 아기 탄생을 축하하듯 웃음소리로 가득 찹니다. 유족들은 우울한 검은 옷 대신 화려한 색상의 옷을 입고 때로는 고인의 얼굴을 옷에 새겨 자부심을 드러냅니다. 일부는 전문 코미디언을 고용해 장례식에서 고인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며 마치 그들이 저 세상에서 웃고 있다고 상기시킵니다. 관도 평범하지 않습니다. 하이힐, 택시, 심지어 큰 물고기 모양으로 만들어져 고인의 직업이나 취미를 상징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사랑하는 이를 눈물로 보내지 말고 웃음으로 떠나보내자는 것입니다. 슬픔은 죽은 이를 돕지 못하지만 기쁨은 영혼이 평화롭게 떠나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가 사람들에게 장례식에서 웃는 것은 모욕이 아니라 아프리카의 긍지, 화려함, 인간미가 담긴 깊은 사랑의 방식입니다. 5번. 카메룬의 미래를 예언하는 목재 인형. 카메룬의 울창한 정글 속 마을들에서 삶과 영혼의 세계 사이 경계가 희미하게 느껴지는 곳에 예언 인형이라는 신비로운 의식이 존재합니다. 이 인형은 어린이 장난감이 아니라 조상의 영혼이 깃든 신성한 숲의 나무로 조각된 성스러운 물건입니다. 결혼, 이주, 질병 치료, 후계자 선정 같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마을 사람들은 주술사를 찾습니다. 약초와 성스러운 제위 향기가 가득한 의식 공간에서 주술사는 특별한 담배 연기를 인형에 불어넣고 자신만 아는 언어로 주문을 외웁니다. 그리고 조상에게 질문을 던진 뒤 조용히 관찰합니다.
인형이 왼쪽으로 기울면 예, 오른쪽으로 기울면 아니요를 뜻합니다. 때로는 인형이 움직이지 않는데 이는 경고이거나 아직 드러낼 준비가 안 된 비밀을 의미한다고 여겨집니다. 이 의식은 촬영하거나 모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하면 영혼을 모욕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이는 미신이 아니라 과거와 소통하고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죽은 이들의 허락을 구하는 방식입니다. 놀랍게도 많은 이들이 이 인형이 절대 틀리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마치 썩은 나무가 조상의 순결로 말하는 듯합니다. 4번. 알제리의 살아있는 상징, 낙타. 낙타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사하라의 황금빛 모래와 연결된 알제리의 문화적 정체성을 상징하는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사람들은 낙타를 애정 어린 이름으로 사막의 배라고 부릅니다. 타말라셋, 이나 자넷, 드자넷 같은 지역에서는 낙타떼가 햇빛 아래 눈을 가늘게 뜨고 모래 언덕을 느릿느릿 걸어가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느린 걸음은 어떤 것도 그들을 서두르게 할 수 없는 듯 보입니다. 알제리 최대의 유목민 부족인 터렉에게 낙타는 부와 지위의 척도입니다. 남부 지역의 결혼식에서는 낙타가 여전히 지참금으로 사용되며 낙타를 꿈꾸는 것은 새로운 여정의 시작을 알리는 징조로 여겨집니다. 투아렉은 매년 12월 타말라셋에서 국제 낙타 축제를 열어 낙타 경조, 투아렉 패션쇼, 사막 민속 음악, 유목민 캠핑 대회를 선보이는 활기찬 행사를 개최합니다. 픽업 트럭이 보편화되었지만 많은 알제리 사람들에겐 낙타는 대체 불가능합니다. 낙타는 직물, 민요, 사막에서 자란 이들의 어린 시절 기억 속에 살아있습니다. 3번. 북아프리카에서 가장 오래된 축제를 가진 나라. 알제리를 떠올리면 사람들은 종종 사하라와 붉게 빛나는 마을을 생각하지만 이 북아프리카 국가가 세계에서 가장 풍부하고 독특한 축제 문화를 가진 곳이라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매년 1월 12일 알제리 사람들은 29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아마지흐, 어메이지, 달력에 따라 베르베르 전통 설날인 예네이어를 축하합니다. 카빌리, 나오레스, 머스 지역에서는 가족들이 쿠스쿠스를 요리하고 손으로 수놓은 전통 의상을 입으며 민요를 부르고 풍작을 기원하는 농업의식을 치릅니다. 미국에서 설날은 뉴욕의 볼드롭과 불꽃놀이라면 알제리에서는 부엌에서 나는 향기, 고대 북소리, 세대가 모인 따뜻함과 함께 찾아옵니다. 다음으로 마울리드, 모우라이디는 예언자 무함마드의 생일을 기념하는 축제입니다. 컨스턴타인, 이나 블리다 같은 도시에서는 아이들이 새하얀 옷을 입고 등불 아래 행진하며 이 축제에서만 만드는 특별한 과자를 먹습니다. 종교적 경건함과 가족의 유대가 어우러진 축제 분위기는 서구의 엄숙한 교회 의식과는 사뭇 다릅니다. 3월에는 음잡, 맙, 계곡의 가르다이아, 갈대아, 수공예 축제에 가보세요. 손으로 짠 양목 카펫, 고대 베르베르 도자기, 11세기부터 이어진 은세공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북아프리카에서 가장 오래된 유목민 예술을 직접 볼 수 있는 드문 기회입니다. 음악을 좋아한다면 8월과 9월에 오란에서 열리는 국제 레이아이 음악 축제를 놓치지 마세요. 라이 음악의 고향이자 전설적인 셰브 챕크 헬리드의 고향인 오랑은 미국의 코첼라에 비견되며 고대 거리와 사막의 황금빛 모래 사이로 음악이 퍼져나갑니다. 2번. 알제리의 생활비 절약하는 이들의 천국. 알제리에서의 삶은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놀라울 정도로 저렴한 비용 때문에 당신을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독신자가 수도 알지어스에서 생활하려면 한 달에 약 $600, 약 83만 원면 충분합니다. 이는 미국 평균 생활비의 25에서 26%에 불과합니다. 알제 중심부의 1베드룸 아파트 임대료는 $200에서 $300, 약 28만 물결표 42만 원이며 교회에서는 약 $120, 17만 원입니다. 전기, 물, 가스, 쓰레기 처리 같은 기본 유틸리티 비용은 월 30에서 $50, 약 4만 2천 물결표 7만 원입니다.
안정적인 인터넷은 15에서 20달러, 약 21,000 물결표 28,000원에 이용 가능합니다. 외식도 매우 저렴해 현지 식당에서 맛있는 한 끼가 3에서 5달러, 약 4,200에서 7,000원에 가능합니다. 전통시장에서 채소, 고기, 생선을 사면 월 식비는 120달러, 약 17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도시 내 택시 요금은 1에서 2달러, 1,400에서 2,800원이고 버스는 훨씬 더 저렴합니다. 피트니스를 유지하고 싶다면 헬스장 월 회원권은 약 15에서 25달러, 21,000 물결표 35,000원입니다. 기본 치과 진료도 미국의 4분의 1 비용만 듭니다. 알제리는 저렴할 뿐 아니라 단순하고 친근하며 지역 특색이 강한 생활 방식을 제공합니다. 이런 생활비라면 여기서 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1번, 아니라면 0번을 선택해 댓글로 남겨주세요. 1번, 알제리의 식탁 북아프리카의 맛. 알제리를 진정으로 느끼고 싶다면 식탁에서 시작하세요. 이 나라에서 음식은 단순히 먹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의식입니다. 매주 금요일, 기도 후 신성한 날에 알제리 가족들은 커다란 쿠스쿠스 접시를 둘러앉습니다. 이 국민 음식은 부드럽게 쪄낸 미랄로 만들며 양고기, 병아리콩, 채소, 매콤한 소스와 함께 먹습니다. 흥미롭게도 알제리 쿠스쿠스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알제리의 금요일은 서구의 일요일과 같습니다. 가족, 음식, 유대가 있는 날입니다. 라마단 기간에는 음식이 더욱 특별해집니다. 이프타르, IFTAR, 식사는 토마토, 양고기, 민트, 사프란으로 만든 매콤한 초르바, 코르바, 수프와 고기와 치즈를 넣은 바삭한 브렉으로 시작됩니다. 알제리 사람들은 이 순간을 유대의 신성한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이드, 에이트, 축제나 결혼식에는 메쿠이가 빠질 수 없습니다. 양 한 마리를 소금과 허브로만 양념의 숯불에 천천히 구운 북아프리카 스타일의 소박하면서도 매혹적인 바비큐입니다. 알제의 겨울에는 렉타를 놓치지 마세요. 수제 신선한 면에 닭고기와 채소, 향기로운 육수를 곁들인 요리로 이탈리아 파스타에 못지않게 따뜻하고 세련된 맛입니다. 우리는 알제리의 독특하고 매력적인 20가지 사실을 탐험했습니다. 이 글이 이 나라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선사했기를 바랍니다. 채널 구독, 좋아요, 영상 공유로 우리를 응원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